제가 과장님에 이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몇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궁금해 하셨는데 실제 예로 보시면 어른들 좋아하는 힙합 바지고 이거는 정장 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미관상으로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지만 미관상으로 봤을 때 얘는 철심이 뭔가를 잡아주질 않으니까 보기에 안 좋죠. 네, 그냥 후레쉬볼 같고 얘는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천장 안에는 이게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안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실제 천장 안이 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저희가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 실외기실에 이 천장을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쪽이 외벽이겠죠. 이 외벽이 있을 거고 집으로 들어가는 벽이 있을 건데, 요 부분에 속하는 노출된 부분의 후레쉬볼은 적어도 보기가 좋아야지 너덜너덜한 걸 놔둘 수는 없으니 이걸 하시는 이유가 많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E형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판타지 소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E형이에요. 뭐 다른 종족 이런 걸 지칭할 때 E형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플랫이라는 게 있고 동그란 스파이럴 후레쉬볼이 있는데 종류가 달라지니 모양이 달라지니까 E형이라고, 형태가 달라지는 거 달을 E자, 형태 형자 써서 E형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고 T관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300에서 200으로 가요. 근데 200에서 왜 300으로 안 가냐? 이미 들어온 게 얼마야? 들어오고 있는 게 200이잖아요. 200에서 300으로 간다 한들 이게 갑자기 300이 돼요? 안 되죠. 이미 들어오고 있는 게 200인데 우리가 상상을 하기에 힘들면 공기라는 게 약간 눈에 보이지 않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300리터가 들어왔는데 옆에로 200리터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물 200리터가 들어가서 갑자기 관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300리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의 관이나 물의 관이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기, 기체가 빠지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커플링이나 아니면 소켓이, 지금 여기는 이제 보시면 소켓으로 들어갔죠. 더 큰 사이즈, 중간에 작은 사이즈,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플링.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실리콘 작업을 하고 본드 작업을 해가지고 누기가 되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 지금 위에 천장에도 보시겠지만 실리콘으로 해놓고 끼워놓고 그 위에다가 플렉시블 그 테이프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누기가 안 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환기 전문 기업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걸 뭐 빨리 해서 좋은 거는 없어요. 백날 여기서 바람이 300만큼 들어왔는데 누기 다 돼가지고 저 끝에 갔을 때는 50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래 저 끝에는 100이 돼야 되는데 이미 가운데에서 막 10씩 다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천장 안으로 다 들어가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수직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천장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에다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새들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그 플랫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 새들을 쓰는데 대부분은 이제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는 새들도 되게 두꺼워집니다. 이거는 뭐 가벼우니까 새들이 얇아서 그냥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오메가 표시가 돼 있는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겠죠. 근데 스파이럴 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뭐 부자재를 정리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두껍습니다. 되게 두껍고 새들 자체 하나가 뭐 한 500g 나가는 것도 있고요. 스파이럴은
이만큼 큰 것도 있죠. 저희가 실제로 직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새들도 두껍게 이르게 잡아주거든요. 예. 두꺼워요, 되게. 무겁습니다. 왜냐, 뭐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무거운 거 지탱하려면 결국엔 또 무거운 걸로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들이 더 두꺼워지는 부분이 있고, 얇은 걸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못 버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저희가 이 새들을 여기 이제 박을 때 가스총을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 홍영 팀장님이나 저희 용준 과장님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가스총 자체도 되게 무겁습니다. 뭐 써보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무거워서 어깨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힘들고, 근데 이 가스총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망치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칼블럭 칼블럭 어떻게 하나요? 저희 구멍 뚫고 칼블럭 플라스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로 박아야 되고 3번 일해야 되죠. 그거 빨리 하려면 가스총으로 빵 쏴버리면 되는데, 이제 뭐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시피 무거워서 어깨가 많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견착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다리를 많이 타야 돼서 허리하고 어깨가 단단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 의상 사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몸이 좋으시니까 상관없겠지만 다들 허리, 어깨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스파이럴, 플랫 뭐 이렇게 있는데, 스파이럴을 되게 많이 쓰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냐? 제품의 사이즈가 300이 넘어가는 경우, 뭐 5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제품이 2000짜리도 있죠. 실제 2000이라든지. 자, 2000짜리가 있으면 저희가 보통 300의 경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0파이를 씁니다. 네, 되게 좋은 선택이죠. 실제 현장은 125파이가 많지만 경동에서는 150으로 해놓은 것 자체가 관을 많이 크게 만들어 놨으니 훨씬 더 풍량이나 이런 게 잘 나와요. 현장에서의 저희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제품 자체는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2000짜리에다가 150파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200파이가 넘겠죠. 300파이가 넘을 거고. 이 파이가 후렉시볼이 뭐 만들려면 200파이, 300파이 다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 재질에 따라서 버티는 내구성이라는 게 달라지는 거죠. 플라스틱하고 쇠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누구나 알다시피 철이 훨씬 더 세죠. 네, 내구성이 강하잖아요. 바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공기라 생각하지 말고 물이라고 생각하시자고요. 물이 얘가 이제 한 30톤? 3톤을 버틸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300톤이 나온대요. 300톤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야 되나요? 쇠로 만들어요. 네, 강판으로 만들고, 네, 강관으로 만들고요. 더 강하기 위해서 파형으로도 만들고요. 제가 파형관관 회사에서 다녀봐서 아는데, 날이 갈수록 저희가 지하에 묻어있는 하수도관, 상수도관 뭘로 만들어져 있나요?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안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 집 안에서 보일러 배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PB관도 많고, PVC도 많고, 얇아도 상관이 없죠. 가정용에 대해서 압이 그만큼 덜한 거고, 대형 산업용은 더 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공기도 2000짜리 2000cmh짜리 이런 거는 바람이 어마무시하겠죠. 산업용 모터로 인해서 뭐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선풍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정용 선풍기가 있을 거고 산업용 선풍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보통 날개가 주황색이죠. 산업용 그 공장에서 쓰시는 것들. 요 앞에 있으면 소리도 소리고 잘 안 들리고 엄청 바람이 세잖아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관이어야 되고, 요걸 버틸 수 있는 관이어야 되고,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아파트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공용구라고 그러죠. 공용 건물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있으시고, 뭐 요즘 이제 헬스장이나 뭐 골프장 이런 것도 만드시고,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300짜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0에서 1000짜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짜리 기계가 커졌으니 당연히 바람도 더 세게 나올 거고, 바람이 세게 나오니까 내구성이 더 강해야 되고, 내구성이 강해야 되니까 내구성 강한 재질의 관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방이고, 방이나 이제 거실이 되겠죠. 얘가 이제 실외기실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날리겠죠, 쭉.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3중간을 쓴다고 그랬어요. 보온의 재질이 돼 있는.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벽을 뚫고 E형이든 플랫이든 들어와서 분배기를 통해서 다 날려요. 예. 방방곡곡 다 날리겠죠. 방으로 날려서 여기다가 요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제 소켓이 들어가겠고, 날렸어요. 결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왜 이거 안 쓰고 왜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거 써요? 결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과장님께서. 결로가 중요한데 결로 안 하게 하려고 뭐가 들어가요? 저희가 솜이 들어가죠. 솜이 들어가는데 왜 방에는 솜 있는 거 안 써요? 열교환이 돼서? 그러면 이 안쪽도 열교환 되니까 안 써도 되겠네. 지금 제가 되도록 이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라고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일부러 내가 이렇게 그랬어. 평면도로 안 그리고 측면으로. 벽이 있어요. 벽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야? 온도가 따뜻해. 예. 이게 들어왔잖아요. 결로가 안 된다고. 집 안에서 결로 생길 건 없다 이거예요. 예. 이 실외기실에서 안에까지 들어왔을 때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공기가. 근데 오면서부터는 우리 집 천장은 적어도 우리 집에 에어컨을 틀고 아니면 겨울에 보일러를 틀음으로써 이 위에서는 결로 생길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안에서부터는 크리노스로 쓰면 되고, 바깥쪽에서는 꼭 결로에, 실외기실 우리 여기까지 보일러 떼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까지 에어컨 트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결로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또 바깥에 바람, 우리가 이제 외풍이라 그러죠. 네. 내풍. 요거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만나는 지점에서 열 교환을 하는 게 열 교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공사건까지만 해도 플랫 자재를 그렇게 쓰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플랫이라는 거는 보시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있어서 노출을 했을 때도 우리가 카페에 갔는데 천장에 이거 달린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천장을 노출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층고나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페나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산업연장, 아니면 일반 가정집 제외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오피스텔을 가든 가정집을 들어가든 플랫을 되게 많이 써요. 되게 많이 써. 플랫하고 후렉시볼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자, E형을 저희가 잠깐 봐볼게요. E형을 봤을 때 저게 몇 파이죠, 과장님? 150입니다. 자, 150파이예요. 그러면 300이잖아요. 네. 이건 눕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E형이 있나요? 뭐가 차이가 있나요? 높이. 그렇죠, 높이죠. 자, 높이의 차이가 있어요. 150파이라는 후렉시볼은 이만큼의 높이를 계속 잡아먹고 가는 건데, 얘는 300은 얇잖아요. 똑같은 풍량이, 바람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높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플랫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쓰냐?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갈게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할이라고 하죠. 보. 천장에 중앙 기둥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둥이 있죠. 기둥. 천장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밑에다가는 못 갈아요. 보일러 갈아요. 위에다가는 배관 깔죠. 수도 배관, 공조 배관, 모든 배관을 위에다 깝니다. 스프링클러까지. 근데 요 층고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요즘 어떻게 합니까? 날이 갈수록 더 높게 만들려고 하세요. 똑같은 평수여도 요 층고가 20cm만 커져도 집이 적어도 한 10평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야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층고를 높이려고 하니 이미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이거를 높이면 더 좋지, 그러면 20cm씩 올려가지고 10층짜리 아파트면 2m, 건물 자체가 똑같은 층인데 2m가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2m 올라가면 어떻게 돼? 철근 더 들어가고 콘크리트 더 들어가고 자재비 더 들어갈 거 아니야. 한정된 공간 안에서 최대한의 층고를 내려면 여기하고 여기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보일러 배관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이미 끝났어요. 바닥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이미 끝났어. 보일러 배관 요만하밖에 안 하잖아. 쫙쫙쫙쫙 이렇게. 예. 그럼 결국에는 위에 천장에 있는 배관을 줄여야 되는데, 배관들을 최대한 위로 붙였어요. 저희가 최대한 위로 붙였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 지나갈 때 어떻게 할 거야? 여기는 150파이였어. 150파이. 여기도 150파이로 갈 수 있네. 요 볼을 지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천장을 최대한 해서, 야, 나 천장 여기서 칠 거니까 보 여기 지나가니까 이 중간에는 플랫으로 지나가. 우리는 이 용량은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플랫을 2형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플랫이 좋나요? 크리노스가 좋나요? 뭐 후렉시볼이 좋나요? 스파레일이 좋나요? 용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용도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자, 포크레인이 좋아요? 스포츠카가 좋아요? 화물차가 좋아요? 스포츠카가 제일 비싸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포크레인이 비싸니까? 비싼 순서가 아니죠. 용도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챔버입니다. 챔버랑 바지랑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저희도 이제 바지를 생각을 하자, 이제 좀 과장님께서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지. 자, 우리가 이 바지를 생각했을 때, 자, 100파이예요. 100파이야. 만나면 어떻게 돼? 200파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바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고 Y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바지. 예. 바지처럼 생겼어.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원통이에요. 그래서 챔버 비슷하게 됐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두 관이죠. 두 관에서 하나의 관으로 나갔을 때고, 2 이상 3개나 4개가 되면 그때는 챔버를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보시면 뭐 65파이 다 해가지고 여기서 300파이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거를 다 합친 값보다 이게 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되도록 이거는 맥시멈으로 크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각형 안에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원을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서 잘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나가라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나가는 거는 1000인데 얘네들이 모아놨더니 1000인데 이 구멍은 800이야. 그럼 200 어디서 남아요? 여기서 남죠. 그러면 어떻게 돼? 회전이 돼. 역회전이 된다고. 막 구멍이 크면 쫙쫙쫙쫙 다 빨리는데, 그래서
최대한의 이 사각 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1000이면 1000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더 만들 수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1200, 1500 더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Y는 다들 알다시피 이 Y자가 있고 이 Y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거냐, 똑같이 분배를 할 거냐, 오히려 이제 저희가 환풍기를 설치할 때는 요 Y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Y나 요 T자보다는 요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환풍기가 달리고 여기에 환풍기가 달려서 여기가 배관이라고 보자고요. 나갔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이 바람의 공기의 방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힘으로 50대 50으로 5대 5로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해요. 충돌해 버린다고. 여기서도 만나는 게 있지만 덜해요. 이거는 5대 5로 만나서 충돌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 그 환풍기 한쪽에다 휴젠트 달고 한쪽에다가 환풍기 달고 배관을 하나만 쓰고 싶다 하면 요 Y자를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이 후드 AS 할 때 이게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예. 자, 하나의 예로 들게요. 이거는 뭐 알고 있으셔야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대한민국 후드는 60cm하고 90cm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600짜리, 900짜리라고 하는데, 900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몇 파인가요? 125입니다. 자, 125. 자, 60은 100입니다. 100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 125에 맞는 모터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는 100에 맞는 모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나가는 풍량이 뭐라고요? 125야. 125리터가 나온다고 쳐. 초당 125리터가 막 나와. 물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방풍 투구형이죠. 투구형 어디에 제일 많이 쓰나요? 화장실 환풍기. 아니요. 어느 현장? 현장이요? 네. 현장으로 따지면 그쪽인데요. 자, 현장으로 보시면, 자, 요즘은 아파트에 방풍형을 씁니다. 근데 전원주택 방풍형 잘 안 쓰세요. 빌라 전원주택 요거 뽕뽕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요거 환풍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환풍기는 그래도 괜찮아. 이 100짜리는 괜찮아요. 근데 전원주택을 내가 50평짜리를 지었어. 50평짜리를 지으면 어떻게 돼? 주방이 넓어져. 주방이 넓어져가지고 싱크장이 이만큼 커. 아부장이 있고 싱크장이 커. 싱크장이 큰데 여기에 후드 요만한 거 하나 넣을까요? 아니야. 인덕션도 큰 거 넣고 후드도 큰 거 넣어요. 후드 큰 거 몇 짜리? 900짜리. 그럼 900짜리의 용량은 125가 나가는데, 벽에다 뭘 뚫어 놓냐? 108짜리 뚫어 놓고 요걸 달아라. 이걸 달아놔. 환장해. 요거 몇 정도 나올까요? 실제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 65파이 될까요? 65. 이게 100짜리도 있잖아요. 100짜리를 달아 놓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65 달을 때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신 뭐 집 짓는 분들 죄송한데 제발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AS가 제가 광주 소장을 할 때만 해도 전국에 이게 한 달에 2건씩은 기본으로 나와요. 한 달에 2건씩은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슨 AS가 나올까? 흡입이 안 된대. 후드를 켰는데 흡입이 안 돼요. 환풍기는 그나마 다행이라니까. 환풍기는 우리가 몇 써요? 100 써요. 네. 그리고 정풍량 모터이기 때문에 안 되면 지가 막 더 밀어내잖아요. 근데 후드는 1, 2, 3단이 딱 정해져 있어요. 3단도 되게 센 거거든요. 후드 모터 여기다 놔둬가지고 선풍기처럼 쓸 수도 있어. 웬만한 선풍기 풍량 나와요. 대부분의 125짜리 모터들은 커요. 실제로 125파이가 안 빨린대요.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하냐? 외벽을 봐요. 외벽에 박힌 환기 캡은 이거야. 후드를 열어서 관이 어쩌고 볼 필요도 없어. 바깥에 후드 나온 구멍이 뭐예요? 이거예요. 여기서는 바람이 나와. 바람이 나오는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65야. 그럼 60 어디 갔어? 60 어디 갔냐고. 이 안에서 계속 역류가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공기 계속 60만큼 빼니까 정확하게 얘가 얼마 빨아들어요? 얘는 65짜리가 되는 거예요. 125짜리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능은 65밖에 안 나와요. 65면 우리 환풍기 몇이라 했죠? 100이라 했잖아요. 100보다도 못한 거죠. 1단보다 못한 거야. 그래서 흡입이 안 돼요. 기껏 여기는 엄청 큰 걸 달아놨는데, 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 저는 항상 그래요. 고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고객님들이 정말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체라서 잘 안 보여. 느낌상으로만 말을 하잖아, 자꾸. 자, 고객님, 저희가 싱크대 안에 물을 이만큼 채웠어요. 네, 관이 이렇게 있는데 고객님 댁 관은 점점 좁아지더니 이렇게 됐어요. 물이 한 번에 쫙 빠질까요? 절절절절 빠질까요? 단 여기서는 엄청 강하게 빠져요. 빠지기는. 근데도 이 관에서 빠졌을 때랑 이 관에서 빠졌을 때랑 같을까요? 그럼 좀 이해하셔. 물이라는 거는 볼 수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건데, 기체라는 건 상상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거 난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AS를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이거를 내 머릿속에 있어야 이렇게 공사 안 할 거 아니야. 우리도. 저희도 뭐 유튜브에 나와 있지만 벽이 없는 데에다가 벽을 뚫고 저희가 후드를 설치를 해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당연히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벽 뚫기가 더 쉽습니다. 네,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정말 힘들어요. 300파이짜리 뚫으려면, 옹벽 300파이짜리 뚫으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65파이짜리 옹벽 뚫는데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나 일하기 편하자고 65파이짜리 뚫어놓고 이렇게 설치해놓고 가버리면, 자, 후드 뒤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후렉시볼 연결해놨을 거 아니에요. 고객님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멍 넓혀야지. 구멍 넓혀야지. 구멍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싱크장 다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다행히 이 후드 뒤에 바로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또 구멍 뚫어야 돼. 구멍 뚫으려면 보양 다 해야 되고, 고객님 공사하셔야 되고, 저희 반나절 걸려서 구멍 뚫고 다시 후드 다 해놓고 싱크장 다시 올려야 되고. 심지어는 이게 125짜리가 아니라 150짜리 모터도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모내 가지고 하츠사의 OM이라든지 시크릿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커. 한쪽 이만큼 커.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모터가 되게 좋습니다. 4단까지 있고요. 터보 모드도 있고 좋아요. 네. 근데 구멍이 작아요. 더 환장해. 더 환장해.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의 사전 지식은 있으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자로서 그냥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님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전열 교환기. 전열 교환기. 무슨 일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무슨 일 하나요? 열을 교환해주고, 네.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시켜가지고, 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열을 전달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네. 열 교환이죠. 열 교환이 주 목적이에요. 주 목적. 전열 교환기의 주 목적은 열 교환이다. 왜? 왜 열 교환을 해야 되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보일러 틀었을 때 바깥의 공기가 에어컨 틀었는데 따뜻한 공기 들어와 버리면 에어컨 의미가 없어지고 창문을 그래서 안 열죠. 에어컨 틀 때. 반대로 겨울에 보일러 틀어놨는데 창문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보일러가 식어버리니 다시 또 보일러를 떼야 되고 최대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냉장고도 같은 것 같아요. 냉장고 열어놓으면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냉장고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컴프레셔가 더 돌아서 거기에서 된 발열로 실내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냉장고에 에너지를 제일 아끼는 방법, 문 안 열면 돼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런 거고, 전기세를 왜 아껴야 되냐? 돈 아끼려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한 1차원적 생각인 거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전기라는 거를 뗐을 때 들어가는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화석 연료인 거고, 보일러, 에어컨, 이 난방 에너지에 대한 거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돈 아끼고 화석 연료를 떼서 결국에는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열교환이 주 목적입니다. 이유는 에너지, 돈 아끼고 뭐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요. 전열교환기를 저희가 3사를 합니다. 힘펠, 하츠, 경동. 거기에 플러스 그렉스를 합니다. 여기는 전열 교환기가 아니라 바닥열 환기 장치입니다. 앞에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힘페라스 경동에서 전열 교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전열 교환기 교체에 대한 시장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체권을 저희가 할 거고요. 전열 교환기가 기존에 있고 뗐다가 새 걸로 다시 달아요. 우리가 하는 건 단순하게 보시면 이거예요. 전열 교환기 뗐다가 다시 다는 거잖아요. 자, 전열 교환기 기존에 있는 걸 떼고 새 걸 달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교체입니다. 교체. 기존에 있는 것 떼고 새 거, 짜라자잔. 죄송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고 한 거는 경동 꽤 이쁘거든. 자, 새 거를 한 거죠. 새 거를 달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측면에서 볼게요.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 볼트가 박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통신선이 이렇게 있겠죠. 제품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스위치. 자, 보시면 스위치. 룸컨이라고 그러죠. 룸 컨트롤러 스위치. 제품이 있을 거고요. 제품과 스위치가, 제품의 스위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스위치는 거실이나 안방 쪽에 위치하고 있고, 보통 월패드 밑에나 주방 그 전원 스위치, 전등 스위치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요거 떼고 설치를 해주는데, 고객님들이 물어보세요. 안 되는 거, 고객님들한테 설명했을 때 안 되는 거, 안 돼요. 뭐가 안 되나요? 기존 덕트, 프렉시볼이라고 하죠. 덕트 공사 안 됩니다. 기존 덕트 공사 안 됩니다. 왜냐? 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덕트 공사 하려면 천장을 내려야 됩니다.
저희가 교체해드리는 부분은 실외기실에, 요 실외기실에 여기 이제 뭐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있겠죠. 실외기실에 위에 있는 요 덕트들, 후렉시볼, 요 덕트들은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지만 기존 이 안쪽, 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집 안쪽 천장 위에 있는 덕트 공사는 안 됩니다. 언제 가능하시냐? 집 올 리모델링 하실 때, 천장 내리고 천장 올리고 천장 조명 다 바꾸고 하는 올 리모델링 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올 리모델링은 교체건이 아니라 공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덕트 라인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존 통신선 교체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존 거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통신선 하나 빠져 있는 거, 그거에 있는 거 반대쪽 룸컨에 연결되어 있는데 벽 안으로 난연간에서 쭉쭉쭉쭉 빠져 있는데 통신선 괜히 건드려서 빼려고 하다가 일이 배꼽이 더 커지고 통신선 중간에 끊겨버리면, 통신선이 의외로 잘 끊깁니다. 중간에 끊겨버리면 공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 리모델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통신선 그대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한 가지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안 되는 거 뭐 있을까요? 자,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벽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가 방금도 배웠지만 캡이 있습니다. 방풍형 캡, 투구형 캡, 환기 캡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기가 빨아들여지는 거죠. 쑥쑥 빨아들여지고 옆에 있는 거에서는 나가고 하는 건데, 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슬리브 박혀 있잖아요. 벽 사이에 슬리브 박혀 있으면 슬리브 떼야 되겠죠. 슬리브 안으로 손 넣어서, 이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캡을 할 때 바깥에서 실리콘 처리를 해가지고 붙여버리거든요. 본드하고 이렇게 하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피스를 박거나 하는데, 이쪽에서 박은 피스를 어디에서 빼야 되나요? 이쪽에서 빼야 돼요. 그럼 여기는 외벽인데 15층이야 예를 들면 로프 타야 돼요. 네, 스카이가 되면 스카이로 하고 로프 하려면 로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금액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또 환기팩을 바꾸면 더 좋은 공기가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기캡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기캡 교체 안 됩니다. 네, 요 정도 세 가지 하고 저희가 오케이,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하는 거, 제품 교체, 제품, 그리고 룸컨, 그리고 실외기실에 있는 덕트, 후렉시볼이라고 하죠. 요거까지는 저희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거고, 최소 공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뭐 스페이스라고 하죠. 공간, 최소 공간. 정말 제품이 좋은 거냐, 제품이 뭐 이 회사마다 장단점이 다 있을 건데, 제품을 설치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제품에 대한 최소 공간입니다. 그래서 3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필요 최소 공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590, 590, 280, 네. 590, 650, 310, 1000, 1000, 몇? 800. 800. 경동. 박주임한테 있어. 작은 게 1100, 그리고 900. 900. 또 큰 거. 거는 1300, 1300, 1100. 1100. 자, 보시죠. 코나 B, 코나 H, 흰펠. 교체 사업은 한 가지 모델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흰펠은. 자, 경동
작은 모델은 1100에서 900, 큰 거는 1300에서 1100. 사이즈 크기가 필요 스페이스 공간이 다 각기 다릅니다. 뭐가 제일 큰가요? 경동기 제일 크죠. 1300에 1100. 뭐가 제일 작을까요? 하측기 제일 작겠죠. 네, 590, 590, 280. 높이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하측, 킹펠, 경동. 네, 사이즈 차이가 이 정도씩 납니다. 실질적으로. 제품 사이즈도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제품 사이즈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고객님께서 정말 우리 집에 경동 거를 꼭 달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희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사이즈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제품이 이게 이제 200cmc 짜리거든요. 200cmc 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5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125파이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똑같이 가면 되는데 300짜리 250, 300짜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0파입니다. 이 댐퍼가. 그래서 댐퍼는 150인데 기존의 전열 교환기는 125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 벽에 달려있는 이 벽에 박혀있는 슬리브 관이 125겠죠. 얘가 125인데 굳이 얘를 150으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품은 150인데 박혀있는 구멍이 125니 이걸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용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8cm예요. 두 개면 양쪽으로 달려야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달리면 36cm입니다. 최소 스페이스 공간이 360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참 감안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경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잘라 가지고 2cm 양쪽에 있는 센치 한 8cm 정도 되는데, 이 공간이라도 줄이게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실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실외기실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 고객님께서 나 여기 충분히 경동에서 말하기를 1000에 1300에 1100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해주라. 저희가 가봤더니 요 레듀샤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맞겠죠. 타이트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크셔야 됩니다. 또 고객님께는 설명을 드릴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경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다 다르니까 다 따로따로 말씀드릴게요. 경동 같은 경우에는 제품 구매에 대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매 의뢰가 들어오겠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경동은 구매 의뢰가 들어오면 각 지방에 각 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특화점이 65개가 있고요. 특화점한테 접수가 됐어요. 나 이거 사고 싶어요. 특화점이 응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 특화점이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끝나겠죠. 우리랑은 일이 아니겠죠. 네, 간혹 특화점이 바쁘시거나 애로사항이 있거나 뭔가 나는 이거 설치할 줄 모르겠다, 우리 인원들이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마이스터한테 의뢰를 합니다. 나 이거 설치해 주세요. 자, 사전에 뭐가 있나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전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꼭. 방금 말씀드렸던 최소 공간, 스페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기존의 룸컨의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 체크리스트, CL이라고 쓴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쭉쭉쭉쭉 해가지고 오케이, 체크해서 오케이가 났어요.
오케이가 나면 설치가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죠. 그러니까 설치 가능에 대한 여부를 대리점이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제 설치하는 행위를 못 하셨을 때 저희한테 주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거고, 하츠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뢰가 들어왔어요. 특화점한테, 이제 대리점한테 뿌리겠죠. 근데 설치를 못 해. 근데 이거 사전 점검을 누가 할 거냐? 자, 콜센터로 가는 거는 대리점한테 꽂을 거고요. 하츠몰에 지금 올릴 건데, 하츠몰에서 판매가 됐어요. 이거는 전국 어디든 마이스터한테 꽂힙니다. 야, 너네 설치해. 그럼 저희는 본사에서 저희 조 과장님께서 서비스팀에서 사진 받아보고 뭐하고 해서, 고객님 기존에 제품이 달려 있으신가요? 공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하츠의 좋은 점은 뭐였나요? 사이즈가 제일 작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웬만하면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로 알아야 되는 거, 기존에 제품이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 천장에 가려져 있냐 안 가려져 있냐, 요거까지는 고객님께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본사에서 합니다. 본사에서 하고 오케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센터장님들, 저희 본사 직원들 발주를 내서 가서 들고 가가지고 설치하면 돼요. 근데 이 앞에 몰에서 문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몰에서는 이미 구매가 끝나야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에, 제품 상세 페이지에 이 제품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이 공간에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라고 다 안내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츠에서는 콜센터로 전화와서 문의가 오면 귀찮으니까 대리점한테 주는 거고, 하츠몰로 하는 거는 이미 고객이 하츠몰에다가 인터넷 구매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 반대로 역으로 저희가 전화해서 고객님 기존에 제품이 있으신가요? 뭐 어떤가요? 다 물어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경동에서는 이 구매 의뢰를 하셨을 때 특화점한테 넘기기 전에 콜센터에서 이미 이 행위를 다 합니다. 고객님 기존에 뭐 제품이 있으신가요? 기존 제품은 어디 회사 것인가요? 몇 CMH일까요? 다 물어봅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회사 규모에 따라서 콜센터 프로세서가 좀 다른 거죠. 예. 여기는 뭐 콜센터가 24시간으로 또 상도 받았어요. 경동은 콜센터 서비스 품질 우수 상도 받았어요. 대한민국 상도. 예. 대한민국 탑10 안에 들어가는 콜센터입니다. 이런 거고, 힘펠 똑같습니다. 몰에서 팔고요. 예. 몰에서 팔렸는데 그거에 대한 응대를 똑같이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저희가 사전 점검 해드리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궁금한 게, 몰에서 주문하면 선결제가 이루어지는 다 선결제. 몰은 선결제. 현장 결제 없고. 그렇지. 결제 안 하면 안 가. 응대도 안 해줘. 왜 그러냐? 나 이거 사려고 하는데요. 이 응대만 100건이 넘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사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전열경기라는 게 중소기업만 68개의 회사가 있어요. 이 3사가 결국에는 마이스터를 씁니다. 자, 제품 차이, 성능,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필터, 공청, 월패드, 포인트만 찍어드릴게요. 포인트만. 공청, 필터, 월패드, IoT. 자,
요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에 대한 차이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필터 경동 거 헤파가 있을 거고요. 탈취가 있고요. 전자식 지침 필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경동밖에 없는 겁니다. 프리 필터는 당연히 있고요. 소자 있고요. 헤파 필터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탈취 필터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숯 재질의 냄새 잡아주는 필터 들어가 있고, 전자식 집진 필터라고 해서 전자 이 필터의 그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흡착을 합니다. 정전기로 인해서 정전기로 흡착을 해놓고 순서가 이렇게 돼요. 프리 필터를 지나가서 전자식 집진 필터가 있어서 이제 붙어요. 근데도 여기를 통과한 되게 작은 초미세먼지를 헤파 필터가 걸러내고, 헤파 필터 앞에 탈취 필터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소자를 거쳐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하츠. 이거나 이렇게 갈게요. 공청 모드 되죠? 오케이. 월패드 가능한가요? 월패드 안 됩니다. 자, IoT. 월패드 뭔가요? 월패드를 뭐라 하죠? 저희가 보통? 자, 총합 단자예요. 집에 가보시면 스위치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나오는 이렇게 큰 단자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제어가 있죠. 제어에 들어가 보시면 환기, 뭐 보일러, 조명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환기가 버튼이 있어서 보통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룸컨에 있는 모든 기능이 되는 게 아니라 전원 온오프 기능, 온오프 정도 되고요. 또 뭐 강중약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틀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자동 모드가 되냐 안 되냐, 이 정도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데, 룸컨 쓰시기보다 월패드 가서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월패드 연동이 경동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IoT 기능 되죠. 오케이. 왜냐? 좀 차이가 있다면 미세먼지 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미세먼지 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 경동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 측정기가 따로 있으셔가지고 보통 이제 룸 컨트롤에 이산화탄소 측정을 하거나 먼지 측정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경동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네. 자, PM2.5, CO2, TVOC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까지 다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1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게 블루투스로 룸컨과 연결이 되고, 룸컨과 집에 있는 인터넷 셋업박스하고 연결을 해서 IoT 기능을 해서 경동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저희가 뭐 요즘 차량들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제 해봤더니 핸드폰에서 시동 켜지고 뭐 에어컨 틀고 하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경동 거는 다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만 있는데 뭔가 좀 불안하고, 뭐 집에 부모님만 계시는데 이거 기계 있어도 잘 사용 안 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직장에 있는데. 그래서 좀 불안하면 이제 환기도 시키고 할 거면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 내가 우리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집에 나 지금 퇴근길에 1시간 걸리는데 집에 깨끗한 공기 좀 마시고 싶다 그러면 환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보니까 룸컨이 있고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어요. 셋업박스가 있을 거고요. 이거 연결하는 데는 한 1분? 1분 안 걸리잖아. 1분 안 걸려요. 요거 연동해 놓은 다음에 요걸 연동하잖아요. 이게 한 15분에서 많이는 30분 걸립니다. 이제 노하우가 있다면, 소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하우가 있다면 이 셋업박스가 룸컨하고 가까울수록 연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룸컨을 옮길 수는 없으니 셋업박스를 보통 이제 거실에 이렇게 위치하면 다행인데, 이제 보통 남자분들 서재나 안방에다가 놔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문 다 열어놓으시고 하든지,
이 인터넷선이 좀 길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갖고 오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의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저희 인터넷선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갖고 오셔가지고 눈칸을 좀 최대한 가깝게 해서 연동을 해야 좀 빨라지지 너무 멀면 연동 시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츠, 필터 비슷합니다. 헤파 들어가고 탈취 안 들어가지. 탈취 안 들어가고 집진 필터 없고요. 프리 필터까지는 있습니다. 공청 모드 있고, 자 H는 있고요. B는 없습니다. H에는 탈취 필터 들어갑니다. 탈취가 들어가구나. 탈취 있고. 자 월패드 하시면 돼요. 오케이. 80% 정도 됩니다. 월패드에 100%가 되는 게 아니라 80% 정도는 되고요. 연동 어떻게 시키느냐? 통신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품에 기존 제품에 연결돼 있잖아요. 제품하고 다시 연결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통신선이 하나는 월패드에 가 있을 거고 하나는 롱컨에 가 있을 건데 제품하고 연동만 시켜주면 여기에 월패드 선이 따로 있잖아. 월패드 선이 두 가닥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통신선에서 롱컨으로 가는 선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제품에 가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패드 그대로 다시 월패드에 연결하고 롱컨은 롱컨대로 연결하시면 연동됩니다. 근데 100%는 아니고 80% 정도. 실제로 월패드가 안 돼도 롱컨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꼭 월패드에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룸 컨트롤이 다행스럽게도 이 거실 쪽이나 이런 데 있으면 좋은데 하치 제품이나 정미 제품들 보면 실외기 실 제품 밑에 있어요. 상세한 설정은 여기 와서 하고 기본적으로 쓰는 건 그냥 월패드에서 써 해서 월패드 밑에 이게 없어요. 이런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패드를 꼭 쓰셔야 되겠죠. 현장 사전 점검을 갔는데 룸컨이 실외기실 안쪽에 있어 버리네. 제품이 여기 있고 여기에가 룸컨이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월패드하고 연동이 돼 있겠죠. 보통 고객들이 이거 하나 쓰자고 실외기실까지 들어와서 이거 하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월패드 연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룸컨을 거실까지 빼면 안 될까요? 뺄 수 있어요. 통신선 벽으로 해서 다 보여가지고 벽 모퉁이 쭉 따라가서 최대한 가까운 주방이나 안방에 위치하게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통신선 지나가야 되니까 6.5mm 뚫어야 되겠죠. 벽을 뚫든지 현관문을 뚫든지 어딘가를 뚫어야 될 거고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만약에 경동거를 갔는데 제품 사이즈가 도저히 안 나오고 이런 현장이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경동거 같은 경우에는 월패드 자체를 밖으로 빼드려요. 왜? 어떻게 빼냐? 어디까지 빼냐? 실외기 문 밖까지만 빼면 됩니다. 월패드를. 왜 그럴까요? 인터넷으로 되니까. 인터넷만 연결해 놓으면 돼. 근데 실외기 안에 있으면 인터넷 연결이 안 돼. 룸컨이. 그러니까 룸컨을 베란다나 요 안방까지만 갖고 오더라도 인터넷 IoT 이 와이파이가 가능한 지역까지만 놔두면 룸컨을 누를 필요가 없죠. 핸드폰으로 다 되니까. 내 안방이든 저 작은 방이든 밖에서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고 이게 룸컨이 실외기실에 있어서 하측 걸로 바꿨다라는 거는 핑계예요. 실외기실 문에다가만 달아놔도 되거든요. 요 바깥쪽 문에다가. 그러면 실외기 통신선 해가지고 어차피 실외기실 문은 잘 안 보시니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안 되니 그쪽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쓸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자, 힘펠! IoT 안 했네요. 자, IoT는 경동밖에 안 됩니다. 아직. 그래서 하치는 IoT나 안 되고 미세먼지 측정기는 따로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뭐라 그러지? 같이 줘요. 근데 얘는 별첨이에요. 하칠 거는 따로 구매하는 거. 따로 구매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것 같으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되고, 그래서 별첨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가격면은 얘가 좀 더 높고요, 얘가 좀 더 낮아요. 그리고 흰펠, 자 필터 똑같아요. 헤파 필터 들어가고 프리 필터 들어가고 끝! 소자. 네. 자, 공청 모드 되나요? 안 됩니다. 바이패스만 됩니다. 자, 월패드 되나요? 안 됩니다. 앱 되나요? 안 됩니다. 뭐가 좋아? 가격이 제일 싸요. 네. 자, 기능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재질로 보면 얘는 철판이에요. 저희가 EGI라고 합니다. 얘는 ABS죠. 얘는 EPP죠. 내구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보면 풍량이 가장 좋게 나옵니다. 네, 300까지 나오고, 국산 제품 중에서는 경동기 제일 좋습니다, 지금. 다만 제품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는 이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는 점. 자, 거의 엇비슷한 기능으로 있는 게 하츠 겁니다. 실제로 성능상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풍량도 비슷하게 나오고, 제품 사이즈도 제일 작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근데 내구성은 조금 경동에 비하면 못 미친다는 거. 자, EPP 가장 좋은 단열, 결로가 안 나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은 최하위입니다. 스티로폼 압축해 놓은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댐퍼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부러집니다, 실질적으로. 네. 하지만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점,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